지자체 차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요구에 이시종 지사가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선별지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번 설 코로나 방역에 또 한 번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전통 문화를 중시하는 지역 유림도 가족 간 거리 두기를 선언했습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설치한 교통섬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의 불법 행위로 몇 달 뒤면 입주 예정인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조합 아파트 복마전 연속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이번 설명절이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전통 문화를 중시하는 지역 유림 등 지역 어르신들이 먼저 나서 가족 간 거리 두기를 선언하고 나섰는데 우리도 같이 동참하면 어떨까요? 허재희 기자입니다. 600년 전통 제천 향교를 이끄는 신항선 전교. 지난 추석에 이어 오는 설 명절에도 가족 모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절마다 모이는 식구는 손주까지 30여 명.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길 수 없기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번에 명절은 우리 간소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큰애 말이 아버지 그게 사실 옳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지역 유림 150여 명도 가족 간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유림 여러분은 정부 지적에 따라서 간소하게 명절을 보내십시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효도한다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께서는 오지 말라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여 가구, 마을 일을 도맡고 있는 박상기 이장도 두 아들에게 고향 방문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손주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어른으로 마을 대표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어려운 병을 이겨야 되지 않겠는가. 저 이장인 개인 생각도 저부터 좀 솔선수범을 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손자들 건강하게 잘 크길 바랍니다. 이렇듯 이번 명절 집안 어르신이 먼저 나서 가족 모임을 안 하기로 한 사람이 많지만 소갈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1년에 2번인데 그래도 봐야 하지 않겠냐는 말 한마디에 방역 지침을 위반하게 생겼다며 불안감에 스스로 신고하겠다는 웃지 못할 사연도 넘쳐납니다. 못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자꾸 다른 얘기로 돌려서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걸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내 남편 직장에도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5인 이상 모이다 적발되면 개인당 과태료는 10만 원, 10명만 돼도 100만 원에 달합니다.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문구처럼 비대면이 효도하는 길이란 마음으로 서로의 서운함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MBC 뉴스 허재입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보편적 지원금은 정부 몫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업종 선별지원도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계층 중심으로 지급됩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편적 지원금은 정부, 선별적 지원금은 지자체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계층에 설 전에 48억 7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고 충북도와 시군에서는 여기서 소외되고 피해가 극심한 계층에 대해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원칙하에 지원금은 시외버스와 관광사업체에 각 100만 원, 전세버스, 어린이집, 문화예술인, 그리고 종교시설에는 각 50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관광사업체를 제외하면 정부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업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선별 지급에서도 한 발 물러선 결정입니다.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업을 갖도록 교육과 훈련, 폐업 지원 등에 올해 15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지원보다는 직업 전환에 무게를 둔 모양새입니다.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부족한 생산직 일자리를 보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는 지원금 48억 7천만 원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마련하고 직업전환 예산 156억 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가 구상하는 직업전환이 주축이 되는 서민경제 회복의 청사진은 도의회라는 관문도 넘어야 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 재개정,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되는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가 1명을 지정하고 도의회와 위원 추천위원회가 각 2명, 국가경찰위원회와 도교육감이 각 1명을 추천해 도지사가 임명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제는 법규 정비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사무기구 설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부터 지역사랑 상품권법이 시행되면서 지역화폐를 취급하는 업소는 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북의 등록률은 여전히 저조한데요. 어찌된 이유인지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성수 씨.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지역화폐 청주페이를 결제해왔지만 지난달 말 급하게 청주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했습니다.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그 내용이 이용에 제한을 주거나 과태료를 발생을 시킨다고 해서 제가 서둘러서 가입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부터 지역사랑 상품권법을 시행하면서 지역화폐 취급업소의 가맹점 등록을 강제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가맹점 등록 없이 지역화폐를 취급한 사업주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어기는 업체를 잡아내는 데 있다기보다는 최대한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런 처벌 규정이 없으면 아무도 등록을 안 하려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가맹점 등록률은 저조합니다. 지난해 10월까지가 의무 등록 기간이었지만 청주 28.6%, 충주 55.6% 등 법 시행 전에 카드형 지역화폐를 도입한 자치단체 4곳의 가맹점 등록률은 여전히 100%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등록 기간은 석 달 더 연장됐다. 올해 말까지 또다시 추가 연장됐습니다. 지금 가맹점 등록하라고 했는데 안 해도 지금 잘 되고 있다. 안 해도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헷갈리시겠죠.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법 시행 전부터 자체적으로 지역화폐 취급업소를 관리해온 자치단체들도 불만입니다. 가맹점 의무 등록 시행으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애꿎은 피해 업소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법 때문에 가맹점 등록한 사람만 결제를 되게 만들어 보이면 지역 내에서도 가맹점 등록한 데만 되고 안 된 데가 안 되니까 이 법 때문에. 몽땅 다 이걸 등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신호상. 사실은 지금 법률이 뒤늦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지금 껴맞추느라 역으로 사실 단축 거꾸로 껴맞추는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행된 지역화폐는 청주에서만 무려 1,975억 원.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의 단비가 됐던 지역화폐가 정부의 가맹점 의무등록 시행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제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해 복구를 위해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을 조기에 해제합니다. 제천시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내렸던 공사 중지 명령을 당초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일부터 해제합니다. 겨울철 공사 중지 명령은 대개 3월 중에 해제해왔습니다. 조합원들 몰래 아파트 토지를 불법 거래한 조합부장들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피해를 보는 건 조합원들뿐만이 아닙니다. 땅을 넘겨받은 맞은편 아파트에 올 상반기 입주 예정인 애꿎은 주민들에게도 불똥이 튀게 됐습니다. 연속 취재 2번째 조미애 기자입니다. 서로 맞닿아 있는 두 아파트 단지 사이에 불법 거래된 경계지 땅 7필지.
전직 조합장 2명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조합원들도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본 상황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7필지 가운데 대부분이 불법으로 땅을 넘겨받은 아파트의 공동주택 부지와 겹치다 보니 당장 올 상반기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애꿎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 7필지에는 인도와 도로, 녹지 등에 해당하는 도시개발 부지뿐 아니라 이미 최고층까지 건축이 거의 마무리된 맞은편 아파트 2동 부지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소유권을 다투는 민사재판도 진행 중인데 1심 형사재판에서 토지거래가 업무상 배임이었다는 판결이 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4월 달에 이제 변론 제기가 됩니다. 승소를 해야지 저희 조합원들 피해가 없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땅을 넘겨받은 맞은편 아파트는 올 5월 준공 예정인 가운데 그 전에 형사재판, 민사재판이 확정돼 소유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경우에 따라 재판이 종료되거나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민들의 아파트 입주가 무작정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 준공심사를 하게 될 청주시도 어느 정도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준공이 약간 좀 지연될 소지는 좀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서로 피해가 가지 않는 게 적어도 정당하게 보상 줄 건 주고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사 측은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없고 준공도 예정대로 될 것이라며 공수표를 날리고 있는 상황. 토지 불법 거래에 배임, 횡령 등 몇몇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의 불법 행위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충주 농가에서 지난 2016년 이후 다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주시 동량면의 한 오리 사육 농가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 반경 3km 안에 있는 5곳에 닭과 산란개 12만 2천여 마리가 예방적 살처분됩니다. 지난 주말 배달 오토바이가 교차로 교통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 3명을 덮쳤습니다.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교통섬이지만 취지와 달리 오히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늦은 밤 119 구급차가 긴급 출동합니다. 교통섬으로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우회전을 하다 미끄러지면서 교통섬에 서 있던 시민 3명을 덮쳤습니다. 2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고 10대 일행 2명도 다쳤습니다. 끌리는 소리 났어요. 그때 우회전하다가 쓰러져갖고 이제 횡단보도 저쪽에서 건너오다가 바로 처벌을 났습니다. 사고가 난 교통섬 주변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침범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직진 도로와 달리 S자로 꺾어진 내리막길 구간으로 속도를 내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운전해보니 우회전 구간에 설치된 긴 화단도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언덕에서 지금 내리막길로 된 좌 커브가 있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우커브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교차로에 있는 보행섬, 이런 섬하고는 다른 좀 특성이 있다라고.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노인층이 많이 찾는 시장 앞 교차로인데 안전 울타리 하나 없습니다. 자기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무릅쓰고 뛰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서 보행자 94.9%가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를 지나갈 때 위험성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교통섬 사고가 잇따르자 결국 국토교통부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지자체마다 운영 실태를 점검해 직진 차로가 2개 이상 확보된 도로에서는 교통섬 철거를 검토하고 안전시설물도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목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교통섬이 청주에서만 500여 곳. 하지만 실태 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